안녕하세요. 주천구수 송정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흐름은 상당히 이제 바이오주 중심의 어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기존에 그 쏠림에 있던 주식들, 게임하고 2차전지, 이런 메타버스 쪽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 나포 가대주 섹터군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루하루 흐름이 좀 다르죠. 변화무쌍하죠.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타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포 가대주들이 아직 어떤 기술적으로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이 올라왔다가 좀 이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방송 출연에서도 이제 업종에서 이제 그 틈새 전략 차원에서 바이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 종목 분들이 좀 더 강세운을 보였고,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쪽 중심이었다면 이제 신약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이오 그리고 이제 나포카대주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한다면 자동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동반해서 통신 장비도 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요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년부터 또 시행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하면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화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그래도 실적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부터 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보면 이전에 최근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약 바이오주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는 좀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측면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제약바이오 수익률이 좋았을 때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있을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 행사가 있는 달이 내년 1월 달이죠. 1월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예전 같으면 뭐 호재가 나와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데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아이진하고 이제 SCM 생명과학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부분 신약 관련해서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SCM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암 관련해서 완전 간에 소식이 나왔거든요. 암세포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향후에는 결국은 이제 암 관련된 이제 신약들이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이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4월 달에 또 암학회 있고 6월 달에 종양학회가 있으니까 암 관련 학회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데요. 미리 선방이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개최됐을 때 실적으로 계약 건수라든지 이런 관련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관련된 신약을 만약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계약건이 크게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련 기업들이 다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달까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 바이오 쪽이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혈액암 그 학회가 좀 있습니다. 면역암 학회가 11월 달에 있고요. 상반기에 많이 학회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상반기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전에는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때문에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넘어와서 보면 지금 현재 그 트렌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항암제 쪽, 네, 항암제 관련해서 세포 치료제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면역 항암 트렌드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항암제가 이제 개화됐었고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이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부작용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 암 세포도 그 잡으면서 이 건강한 세포까지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약간 부작용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반적으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만 그 공격하는 이제 항암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1990년 후반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어졌었던 그 구간이었는데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생기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치료받다가 이제 어떤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그런 역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면역 치료제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항암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도 있지만 여기에 같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면역을 좀 더 개선해주고 우리의 면역 세포를 깨워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 감문 억제제인데요. 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매출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하고 이 면역 감문 억제제하고 병용 임상을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도 이쪽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그첫 번째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증권사에 나오는 분석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펜이 두 개 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다시 오프 시키고요. 네,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티움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나 이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두 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때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해서 16,000원, 네, 이때에서 한번 이제 이 구간 알려드렸는데, 29,65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90%까지 상승을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알려드렸었습니다. 네, 올해 그 봄에 좀 알려드렸는데, 그 위에 17,000원대, 8,000원 사이에서 이거 알려드렸는데, 그 위에 한번 또 26,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 번째 관점에서 바이오주들의 그 중심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네, 이 구간에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밍 어떤 기술적으로도 조금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일단 보여드리게 되면 음, 티움바이오 관련해서 체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관련해서 보면 일단 면역 항암제 내가 말씀 2000 내년에는 이제 명역 항암제하고 혈우병 치료대에서 본격적인 임상이 진행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SK 관련된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약을 많이 만들어 본 분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이제 크진 않아요. 이제 한 4,6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이 전임상에서 그 실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일정을 쭉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일정상 쭉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전임상이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 일상 네, 그 관련해서 미국하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치가 이제 임상 그 가정이 전임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이거 동물에게 하는 게 전임상이고요. 사람에게 시작하는 게 임상, 일상, 이상, 3상 이렇게 되는데요. 여길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도 많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이게 임상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의 효능이 입증이 된다면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가는 과정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임상
2분의 1상 이렇게 막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하고 그 미국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실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임상이 성공하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자궁 내망증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임상 1상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임상 2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 말 정도나 2023년 정도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혈우병 관련해서도 이제 내년 이 면역 항암제하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일정을 알아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신약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 게 이제 그 이번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 네온 이브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게 되면 전체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게 이제 한번 더 다시 제가 PPT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CRT, T 관련된 새로 이제 면역 그 치료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게 세계 최초 면역암제 관련해서 이제 CART, 그러니까 T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저 네온 이무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T세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 그 참가해서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국은 유일하고요. 그 글로벌 시장 미국, 유럽에서 T세포 그 증폭제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기업이고요. 항암 치료 관련 T세포를 50배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항암제로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100조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 최고의 파트너로 관련해서 신규 시장을 진출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까 그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암 그 임상 관련된 재료 그 보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죠. 용어가 좀 비슷. 하지만 이제 폐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소세포 폐암, 폐암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유방암, 난수암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그 연구 그 임상에 대한 그 결과가 좀 발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임상 그 관련해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T세포는 면역 관련해서 상당히 그 증폭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 아까 내용 일정들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넘어서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쭉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 그 납폭 가대주 중에서 이제 그 자동차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GM하고 포드 그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어, 계약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FMC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 흐름입니다.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는 자동차 그 계약 건수, 특히 전기차죠. 거의 물량을 못 받을 정도로 이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그 신차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배, 2.2배 정도 그 계약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씩 그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내년으로 갈수록 좀 해결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의 그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신다면 일단 현대차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이제 기아가 더 이제 흐름을 추세를 차트를 보게 되면 기아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아가 2000 올해 9월 달에 보면 2.2배였는데 그 위에 지금 두 달간의 흐름 보게 되면 1.5배, 그러니까 기아의 계약 건수가 상당히 그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더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차트 모양이 더 그러니까 이때 그 애플카 이슈 이후에도 밀리지 않은 이유가 계약 건수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기아차가 더 위에 있죠. 네, 그런 이유는 이런 데이터상의 이런 이유도 있고요. 지금 현대차에서도 주말 특근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생산되는 부분이 좀 더 개선되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회사들, 부품 회사들까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먼저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약간 이제 수렴을 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게 먼저 하나를 본다면 일단은 현대 오토에버, 그러니까 다른 부품사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이하도 있고 현대 이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이죠. 네. 그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관련해 보게 되면 현대 오토에버는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모든 소프트웨어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연결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이라든지 21선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확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고점가 올라오면 5일선에 벗어나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고요. 21선이라든지 이쪽에 흐름까지 한 1차 저항은 한 14만 8천 원이라 5천 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는 16만 원이라 15만 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쭉 말씀드리면 5G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납폭 가대주로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2010년도에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보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이후에서 에어로블이라든지 IoT, 그러니까 통신 기술의 그 변화가 된 거죠. 이때 그 2010년대는 3G, 네, 2000 그 이전에는 이제 4G 시대에서 이제 5G 뭐 6G 이렇게 시대가 이어지면서 메타버스도 시장이 열리고요. 뭐 드론을 통해서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연결점에 다 보게 되면 가상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다 새로운 통신 기술은 꼭 필히 확대돼야 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 통신 장비주 상당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아놨고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폭 가대주로서 지금 순환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 통신 장비주들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그 다 이제 컨트롤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삼성 최근에 삼성 뭐 여러 가지 관련주도 많이 올라오게 했죠. 서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지금 현재 이 5G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새로운 사업까지 연결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RF 그 HRC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추세를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이죠. 솔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조정을 나왔으니까 이제 하단에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5G는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섹터군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크게 국내 5G 그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화웨이하고 지금 이제 통신투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국이 지금 계속
거래가 쉽지 않죠. 지금 미중 간에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올림픽에도 뭐 참가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관련된 수주 소식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두 코로나 시점 본다면 뭐 증설이 내년엔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이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마이 데이터가 본격 시행될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도로 많이 움직였는데 아직 가지 않고 실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이제 마이 데이터 서비스 모델은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인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 은행 업무를 은행에 있는 정보를 보려면 계속 하나를 봐야 되죠. 은행이든 뭐 보험이든 네, 제가 보고 싶어 하나씩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게 시행되게 되면 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 어떤 이제 이탁을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제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두 이 하나를 통해서 다 그 공급을 받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마이 데이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이 데이터 내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 데이터가 이전에 그 관계에서 보면 이제 맞춤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다 이전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쪽에 그 어떤 고객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있고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나의 건강과 나의 또 어떤 금융 자산이라든지 내가 먹어야 될 약이라든지 일정 다 모든 데이터를 이 스마트폰에 일단 건강 정보까지 다 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 하나의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분산돼서 받았다면 지금은 다 나라는 개인 정보를 통해서 증권사라든지 공공기관, 정부라든지 보험, 카드, 은행 모두 한 곳으로 나에게 집중돼서 볼 수가 있는 게 마이 데이터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용한다면 뭐 건강관리 앱도 되고 우리가 이런 뭐 지방세라든지 뭐 주민등록번이라든지 다 통합해서 채무까지 통합해서 볼 수가 있는 도입 사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간략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사용되는 내용인데요. 이 민트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 개인정보 나라는 그 쪽에서 보면 모든 데이터, 은행이든 카드, 보험사까지 다 활용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사례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관련 회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민엔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ML 통해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에서 지금 주식이라든지 금융 이런 연결점에서 보안 서비스까지 민엔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킴이, 세이프 캐시 이미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영업이라 이런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매출도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본다면 긍정적인 그 어떤 데이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이 구간 하단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구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그 뭐 전장화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네, IT의 메타버스 전장화 시즌 관련해서 카메라 쪽 모듈 3D 센싱 LG노텍하고 연결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기업에서 이제 하이비즈 시스템이 이제 급등이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카메라 모듈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업에서 우리 관심 있게 좀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으로 이제 알려드린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들 뭐 쭉 지나고 보면 좋은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일단 그 잠깐 이제 프로모션 이야기만 잠깐 하고요. 제가 그 고수 송재호 가치 투자반을 이제 주식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하실 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제 프로모션 2개월에 33만 원, 1668에 4734로 전화하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또 기업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